마치고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일상에 복귀해가지고 아까 보시다시피 운동도 하고 또 걷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제 지금은 선거 기간이라 저를 아는 지인들이 또 출마를 했고 그래 도움도 요청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전화도 해주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신념과 또 교체될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데 예견한 대로 또 판단한 대로 정권이 교체돼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됐고 이제 교체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자리에 연연해서 윤 후보를 도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게 아니고 아무튼 윤석열 정부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성공을 해서 그 열매가 국민에게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역할이 있다 한다면 미랄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취임식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걸 저한테 일임했는데 다만 가끔 의견을 주신 것은 외관이 화려한 것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비용이 든 것보다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작은 영웅으로 평가를 받고 헌신과 봉사를 했고 그래 국민의 존경을 받고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취임식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임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그 무명의 별들이 다시 말하면 큰 아이돌 스타보다는 재능은 있고 자질은 있는데 아직까지 빛을 많이 보지 못한 숨겨진 그런 용사들 또 영웅들을 함께하는 자리를 좀 하는 함께 자리하는 그런 모습을 취임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국민 옆에 가까이 가는 대통령으로서 모습을 보이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취임식과 관련된 견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당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또 개사과 사진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아주 악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 그런데 좀 도움을 요청을 해요. 왔기에 저는 사실은 경선이나 끝나면 그 후보로 확정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그때쯤 도움을 좀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개사과 사진 전두환 옹호 발언 그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기꺼이 나라를 위한 이것도 헌신이고 봉사 아니냐 하는 자세로 제가 수락을 하고 지지선을 하게 됐죠.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같은 부서에 근무를 못했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저를 찾아와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의 의견을 보고를 하고 도움을 청해서 저도 생각이 그때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회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지금 당시 민주당 정부와 여권에서 자기들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을 너무 흔들고 너무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힘들거나 또 자존심이 상하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유로든 직에서 내려오면 마치 호랑이 등을 타고 있는 사람이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 듯한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묵묵히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그런 자세와 그런 의지로 좀 검찰총장직을 수행해달라 그렇게 제가 진짜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는 존경하는 선배다. 그리고 오늘 저녁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검사의 도를 설파할 때 제가 검사 도를 후배 검사들한테 뭐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때 많이 공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역시 천운이 있다거나 또는 하늘이 내세운 대통령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성품이나 자세나 가치나 이런 게 아주 비슷하다고 하면서 아주 시원스럽고 의리가 있고 그리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대담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사람이 그 정감이 있고 또 의리가 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의리 있고 품 크고 대범하고 융통성과 탄력성도 있고 참 둥글고 원만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뭐 그분은 뭐 저 번호를 받았다기보다는 성품이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도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14년도 7월 달에 영국에 있는 기네스 위원회의 한국 지부라고 하는 한국 기록원에서 제가 기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4번 구속, 4번 무죄를 받은 정치인은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고 외국에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네스 위원회가 수여하는 인증서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탄압을 받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로부터 제가 사과를 받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 안 올라간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다시피 해가지고 청와대 근무시켰는데 청와대만 안 있었으면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장관 할 사람인데 그냥 저희 여당과 일부 상업주의 언론의 정치 공세를 해가지고 희생을 못 막아줘서 미안하고 검찰을 제대로 개혁을 못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무죄를 받는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팠다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을 창당에 나갔을 때 그분이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거든요. 저는 열린우리당 창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그걸 나갔었는데 그때 민주당에 남은 사람들이 전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대표를 지낸 분들 막 구속되고 동계 사람들 막 너무 구속되고 뭐 저도 그랬는데 저만 무죄를 받았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재기해가지고 2008년도 7월 12일 날 봉화마을에 갔을 때 그 여러 지도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주선 의원님과 민주당은 구별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제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혁포를 터십시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반대를 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미운털이 박혀서 제가 이제 정치 탄압을 받게 됐죠. 그래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먹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건강하지만 거기에 건강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운동, 체육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국가를 이야기를 한다면, 또 행복한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생활체육이 성숙히 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정부 역할,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교육하기도 하고 부족한 시설이나 장비를 국가나 지방자치가 마련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령과 지식을 뭐 이런 서적이나 잡지나 언론을 통해서도 제공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반신욕을 한 20분 이상씩 만 32년 동안 매일 아침 한 20분 이상씩 반신욕을 하는데, 그게 피부라든지 기력 관리에 좀 도움이 됐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팔굽혀펴기를 쉬지 않고 100개씩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건 의사들이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운동을 못하면서 걷기로 돌려가지고 매일 평균 한 10,000보 정도는 걷습니다. 시골에서 뭐 영양가에 있는 음식이 뭐냐, 또 영양식이 뭐냐, 이걸 구별할 만한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나 배가 불러야만 생활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먹는 것은 뭐든지 잘 먹습니다. 특히 뭐 이거 영양가이기 때문에 이것만 골라서 먹는다든지 영양가 없기 때문에 안 먹는다 뭐 그렇지도 않고 뭐든지 잘 먹습니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이 건강 같아요. 테니스도 했고요. 테니스. 그 다음에 이제 골프도 쳤는 지가 뭐 10여 년 이상 됩니다. 골프도 가끔 했었고, 테니스를 아주 많이 했죠. 그리고 등산을 아주 참 많이 했고, 거의 우리나라 좀 고산은 거의 좀 가봤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저희 집사람도 접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박수선이는 좀 부인을 잘 만났구나 그런 얘기도 듣고, 항상 점잖고 겸손하고 둥글고 그런 평가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고난을 4번이나 겪어가지고 4번 구속되고 4번 무죄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글로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그 집안일을 다 챙기고 애들 3남을 다 키워주고, 지금 직장 갖게 되고, 그런 역할은 오로지 집사람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결과는 집사람 공으로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규칙적이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보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사실 건강한 누가 대신 빌려줄 수도 없고 얻어줄 수도 없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고, 이제 승마는 저희 이제 장인 어르신이 전라북도가 고향인데 그 전라북도 승마협회장을 28년을 하셨어요. 자마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 따라다니면서 말도 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여유가 없으니까 말 타고 다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외국 관광지 같은 데 가서 말 타는 코스 같은 걸 잘 타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0.73%의 득표 격차로 승리를 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책임을 지고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의 열배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에게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국정 운영에도 나는 반대를 하고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겠다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지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정이 바르게 옳게 가서 성공하도록 해야만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성공을 열면은 돌아간다. 그런데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협력하지 않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라 망해도 좋다. 그러니까 망해도 좋으면 그 결과는 지지를 안 했던 분들에게는 망한 결과가 안 돌아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의 아름다움이란 것은 선거 때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게 되면 언제 선거가 있었느냐 하는 걸 잊어버리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선거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합심 협력해야 된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은 그래도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을 이룩한 그 경륜과 저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다 같이 힘을 보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선거 있을 때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잘못했으면 또 대안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